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상속 유류분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이걸 같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상속세와 사전증여에 대한 세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세금 문제, 상속세와 사전증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하신 분이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상속인들이 각자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이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상속세 금액이 커지는 구조인데요. 이에 반해 증여세는 받아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가는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를 해두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서 상속세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세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망 후의 상속보다는 사전에 재산을 나누어주면 재산 분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고 사전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고 계획 없이 증여하시면 절세 효과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영상이 똑똑한 상속,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7월에 자녀들에 대한 인적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증액된 상속세 개정안이 나왔어요. 만약에 12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서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통과가 되어야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래서 굳이 이거 뭐 사전 증여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은 아직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보다는 현행법하에서의 절세 방법을 잘 알고 계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는 어떤 이유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속 개시 당시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다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간 제한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게 원칙인데요. 상속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증여일 때, 그리고 상속인 외의자, 예를 들면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5년이 지난 그런 증여의 경우는 상속 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서 제외시켜서 절세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즉 적어도 10년 전 또는 5년 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증여일 이후의 재산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 시점부터 상속 개시 시까지 재산 가치가 5억 원 상승했다고 해도 이 5억 원에 대한 추가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자녀에게 그 당시 시가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한 후 이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해서 2024년에 상속이 개시가 되었고 2024년에는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15억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합산되는 평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10억 원이 됩니다. 2017년이면 10년 전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합산은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합산은 되지만 평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인 10억 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증여재산에 대한 운용소득 및 투자수익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투자를 해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증여해두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속세는 저를 기준으로 할 때 제가 사망할 당시 가진 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따라서 제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이 없을수록 상속세는 적게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저는 남는 재산이 줄어들 테니까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세당국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죽기 10년 전에 1순위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2024년에 상속이 개시됐다고 하면 2017년에 증여한 재산은 아직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해서 합산돼야 될까요? 증여 당시인 2017년은 그 평가액이 10억 원이었는데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2024년 평가액은 15억 원인 경우에 증여 당시 평가액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5억 원의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10억 원으로 합산한 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2017년에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 2억 2,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좀 다른 내용을 설명드리면 만약 2013년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예 상속 재산에조차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로 세금 이슈는 끝이 납니다. 10년이 말이 쉽지 참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짧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인 외의자에게 5년 이전에 이렇게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상속인 외의자라고 하면 1순위 상속인 외의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위, 며느리,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이 재산은 5년이 지나면 합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로 세금 이슈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왜냐면 뭐 이혼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배를 한 번 더 건너뛰는 증여다 보니 그의 대물림이 좀 더 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증여세에 좀 20-30%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개시 전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되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이전에, 그 외의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이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증여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사전증여를 또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